지금까지 한동대 김준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고요.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갔습니다. 제로페이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,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. 지금 이미 이제 작년 말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이 좀 됐고요. 일정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점포에서 가맹점에서는 이제 제로페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. 써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근데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물론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별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요. 얘기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상명대 경영학과 이명식 교수님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제로페이가 결정 방식이 기존의 신용카드랑은 좀 많이 다르죠, 교수님? 네, 다르죠.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그냥 직원한테 건네주면은 지불 결제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, 제로페이는 사용자가 은행 앱이나 간편 결제 앱을 사용해서 매장 내 QR코드를 촬영한 후에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 가맹점주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이게 사실은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매출이 연간 한 8억 이하인 그 소상공인들,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수수료가 거의 없어서 이제 제로페이라는 이름이 불렸던 건데, 이렇게 딱 이것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뜨겁게들 많은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이 이거에 가입을 하고 실제로 활성화될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뜨뜻미지근하다. 이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는요.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6일 날 정부 대책으로 연매출 8억 원 이하 되는 그런 가맹점들은 거의 지금 이제 지급 수수료,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제 제로에 가깝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카드 받아도 사실은 큰 이 제로페이하고 차별화가 없어요. 안 돼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불결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 시장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가맹점 시장이 있고 회원 소비자 시장이 있는 건데, 지금 이 제로페이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가맹점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지불결제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, 그렇죠. 예. 소비자가 사용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실 제로페이라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, 즉 가맹점들을 위한 정책,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인데, 그렇죠. 예.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들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보니 이 제로페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, 이런 말씀이 그렇죠. 되는 건데. 불편할 뿐만 아니라 네. 소비자가 굳이 이 지불 시스템을 쓸 유인이 없어요. 어떤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. 혜택도 없다. 그러니까 이제 혜택이라고 하는 데 세우는 게 소득 공제할 때 이제 40% 해준다 이런 그렇죠. 등등이 있는데, 그 카드 사용하고 비교해봤을 때 큰 격차가 없다 보니까 굳이 불편함을 감수해서 학습을 해서 예. 그거를 알아낸 다음에 이제 앱에다 깔고 나서 다시 적용하는 이런 어떤 수고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렇죠. 사실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때는 굳이 불편하게 쓰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뭔가 혜택이 있다면 쓰겠지만 지금 상황에 왔을 때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그러면 그렇죠. 다시 조금 원론으로 좀 넘어와 봐서요. 예.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종합대책에서 카드 수수료를 상당 부분 내려준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굳이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제로페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거는 행정력 낭비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글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한테 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이 지불결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제로페이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용에 참여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참여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유인책이 아직 적절치 않고 효과적인 어떤 유인책이 이제 없는 예. 그런 이제 상황인데다가 사실은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있거든요. 이거를 예. 직원도 모르는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이 사용 시스템을. 그런데다가 이게 거의 그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지급된 금액이 가맹점주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게 결제가 돼서
자기네 가맹점주 통장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예.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사항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.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통합 QR 페이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가 제로페이보다 훨씬 높아서요. 경쟁력이 굳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이제 제로페이라는 것이 일단은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제로인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스트가 들죠. 비용이 듭니다. 일단 그 네트워크를 깔을 때 구축 비용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무리 기존 이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환불을 한다거나 소비자가 어떤 이제 원치를 않아 가지고 뭐 다시 이제 이 서비스를 뭐 환원받고 싶어 할 때 그런 경우도 누가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이런 경우에 관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요. 예. 그래서 이 경쟁력 지금 현재로서는 보완돼야 될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상명대 이명식 교수님이었습니다.